가나다 각각의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1번 문제 보면은 가는 NaOH니까 나트륨 23 더하기 산소 16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0 이렇게 나올 거야. 답은 40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는 H2O 수소 원자량 2, 그러니까 1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2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 하니까 18, 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량 12에다가 산소 원자량 16 곱하기 2 하니까 총 분자량 44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가나다의 질량 각각 30g, 9g, 88g일 때 물질의 양은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는 40분의 30 해서 4분의 3몰, 나는 18분의 9 해서 2분의 1몰, 다는 44분의 88에서 2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2번 넘어가면 거기 0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거다. 산소는 22.4리터야.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들은 산소 1몰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암모니아 44.8리터가 있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암모니아 2몰이 있구나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1번 가 1몰, 나 2몰 해주면 되고, 가와 나의 질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질량은 그 물질의 양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는 1몰 곱하기 산소의 화학식량, O2의 화학식량은 32죠? 그러니까 32g 이 답이 될 거고, 나는 2몰 곱하기 암모니아 14 더하기 1 곱하기 3 하면 암모니아의 분자량 17, 그래서 34g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이 표준 상태에서 두 개의 용기 기체에 두 가지가 있다. A2 기체와 B2 기체가 있어. 물음에 답해라. 여기서 부피는 모두 같다. 0도씨 1기압에서 용기의 부피가 모두 같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기체의 양이 같다를 의미를 합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용기의 부피가 같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기체의 양이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가와 나의 몰수는 같다. 그리고 분자량 B, 분자량을 다른 말로 하면 화학식량은 기체의 양분의 질량 해주면 되겠죠. 기체의 양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화학식량은 기체의 양분의 질량 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화학식량, 즉 여기서는 분자의 양이니까 분자량이 되겠지? 기체의 양 몰에다가 질량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체의 양 얘가 일정하대. 가와 나가 같대. 그러니까 화학식량 B는 질량 B랑 같다 이용하면 되겠지. 근데 거기서 지금 질량은 10g 대 2g이니까 5대 1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기체 1 분자량 28, 기체 2 분자량 44, 기체 3은 분자량 안 나와 있고, 질량, 자, 가를 먼저 보면은, 기체 3에 있는 가를 먼저 보면은 부피가 11.2리터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잖아. 그러니까 11.2리터는 얘가 0.5몰이라는 거를 뜻해.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분의 질량이 0.5가 되려면 가는 2가 나와야 됩니다. 분자량 2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볼게. 분자량 28, 질량 몰라. 근데 부피가 22.4리터래. 22.4리터는 1몰이지?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과 질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28g 해주셔야 되고요. 단위 써야 돼. 너네 학교 서술형 문제 나와? 서술형 안 나와?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수행평가에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단위 같은 거는 신경 써야 돼. 분자량은 단위 없어. 분자량에 무턱대고 그램 또는 그램펌을 쓰지 마. 자, 다는
분자량 44분에 질량 88 해주면 2몰이야. 그렇기 때문에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다는 44.8리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번 시간 숙제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몰수가 가장 적은 기체의 몰수가 그럼 가장 적은 기체는 아까 기체 1은 1몰, 기체 2는 2몰, 기체 3은 0.5몰이었으니까 기체 3이 답이 되겠죠. 저번 시간 숙제한 거 꺼내볼게요. 답 먼저 불러줄게. 1주차 과제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5번, 16번에는 우리 질량수, 원자량, 존재 비율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질량수 필요 없고요. 우리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지금 질량수가 54인 철에 원자량 53.94 곱하기 존재 비율 100분의 5.86 더하기 질량수가 56인 철 원자량 55.93에 존재 비율 100분의 92 더하기 질량수가 57인 철 56.93에 존재 비율 100분의 2.14 이렇게 써주면 돼. 계산 나도 못해. 안 할 거야.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뭐 모르는 거 있는 사람 하면은 대답 안 할 거니까 이따가 뭐 쉬는 시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 질문 받을게요. 혹시나 틀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못했던 거 있지? 저번 시간 프린트. 저번 시간 프린트에서 Q3번부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Q3, 4, 5, 6까지 하고 쪽지 시험 보고 뒤에 개념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빈칸을 채워 넣으시오. 같이 할게.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풀어봤으니까 물과 프로페인 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기체예요. 자, 분자량을 먼저 구하래. 분자량은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니까 얘 18 되는 거고 탄소의 원자량 12 곱하기 3에다가 1 곱하기 8 해주니까 얘는 이산화탄소랑 똑같은 44가 되겠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지? 자,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각각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을 구하래. 우리 분자량을 다시 쓰면은 자, 이 물 18의 의미는 뭐냐면 몰질량으로 봤을 때 1몰에
물이 18g 있다라는 뜻이겠지? 다시 1몰에 물이 18g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을 구하래. 단위로 나타내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을 구하라 라는 거겠지? 위에 있는 분자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즉 몰질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역수의 관계야. 단위가 그램 퍼 몰인데 단위가 몰 퍼 그램으로 그램 퍼 몰인데 얘는 몰 퍼 그램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역수지. 그러니까 18의 역수인 18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의미는 뭐냐면 1몰에 44g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1g에 몇 몰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야 돼요. 44분의 1몰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이 화학식량의 역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은 몰에 들어있는 g의 역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는 또 할 수 있어.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이 아니라 전체 원자의 양이야. 그러면 이 전체 원자의 양은 그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에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저기 파란색으로 써놨던 거 그 내용이야. 전체 원자의 양은 분자의 양의 총 원자수,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18분의 1몰이었잖아. 거기에 이 H2O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수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니까 3. 그래서 18분의 3 해주면 돼. 그리고 C3H8은 기체의 양 44분의 1에 탄소 원자 3개에 수소 원자 8개, 총 원자의 수는 11. 44분의 1 곱하기 11, 즉 4분의 1 몰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분자의 양은 분자량의 역수, 전체 원자의 양 또는 총 원자의 양은 그 분자의 양에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똑같은 의미로 얘는 또 1g에 들어있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수소 원자의 양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이 의미는 수소 원자의 양은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에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수소 원자수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 18분의 1에 수소 원자수 H2O에 수소 원자수 2개 있지? 2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C3H8은 44분의 1에 그 수소를 구성하는 원자수, 이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수는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44분의 1 곱하기 8. 내가 왜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냐면 이 의미를 잘 알아두기 위해서 좀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의미를 좀 보라고. 자, 이번에는 그나마 좀 쉬운 거 나왔어. 구성 원자의 개수비. 구성 원자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있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지? 프로페인을 구성하는 원자는 탄소와 수소가 있는데 얘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3대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원자를 안녕? 깜빡했나요? 그 점을 줬어요.
알겠어.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내용 보내줄게. 카톡에 이제 다 보낼 거야. 알겠지? 이거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저번 시간 프린트 Q3번 풀고 있었어요. 구성 원자의 질량비. 자, 우리 질량은 뭐였냐면 우리 공식 다시 정리하면 우리 기체의 양은 화학식량, 즉 여기서는 분자로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이 되겠지. 얘에다가 질량 해주면 됐었어. 근데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체의 양의 화학식량,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다. 근데 얘는 원자의 질량비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량 대신에 원자량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수소 대 탄소는 우리 그렇게 해볼게. 어차피 B기 때문에 18분의 1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그냥 만약에 물 분자 1몰에 수소 원자는 2몰 있고 산소 원자는 1몰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소 원자의 양을 2몰이라고 놓을 거고 산소 원자의 양을 1몰이라고 둘 거야. 기체의 양에다가 원자량 곱해주면 되겠지? 수소 원자의 원자량 1, 산소 원자의 원자량 16. 그렇기 때문에 2대 16, 1대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해볼게. 탄소 원자 대 수소 원자의 질량비. 자, C3H8 만약에 1몰이 있다라고 하면 탄소 원자는 3몰이 있는 거고 수소 원자는 8몰이 있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3몰, 8몰. 그리고 곱해줘야 되는 건 화학식량, 원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 36대 8. 더 깔끔하게 쓰면은 4로 약분되니까 9대 2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게 구성 원자의 질량비. 여기서 너네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질량 B, 어쨌든 무슨 B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정확한 값을 계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편하게 쓰기 쉬운 몰수 값을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B이기 때문에 다 약분해서 지워질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수소 원자의 백분율. 수소 원자의 백분율이야.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의 양, 아까 수소 원자의 양 이거였지? 18분의 2에 백분율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됩니다. 얘도 수소 원자의 양 어디였어? 44분의 8에 백분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 백분율은 그 양에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그래서 Q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의미를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의미. 자, Q4 한번 볼게요. 메테인 1g과 이산화탄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B를 구해라.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B를 구하래. CH4 1g과
이산화탄소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너네 공부하는 거니까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공부하는 거니까 의미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 이 CH4 1g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한번 구해보고 CO2 1g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한번 구해봐. 각각 한번 구해보세요. 각각 g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분자량의 역수였지? 그러니까 메테인 12 더하기 1 곱하기 4 하면 분자량은 16분의 1몰 이렇게 될 거고 CO2 12 더하기 16 곱하기 2가 분자량 44 이거 역수니까 44분의 1몰 이렇게 될 거야. 자, 거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CH4 1g에 들어있는 얘 지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원자의 양 구해보고 CO2 기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양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이 전체 원자의 양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전체 기체의 양에 곱하기 총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됐었지?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됐었어. 그러니까 16분의 1몰에 CH4를 구성하는 총 원자수 5 얘는 44분의 1에 그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근데 얘는 얘들아 원자의 양이고 우리는 수를 구하래. 전체 원자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 그냥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 B를 구할 거니까 이거는 계산 하나 많아잖아. 그치? B를 구하니까 16분의 5 NA 대 44분의 3 NA는 결국엔 16분의 5 대 44분의 3인 거지? 그게 답이야. 일단 16분의 5 대 44분의 3이 답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양하고 수는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아보가드로 수 곱하지 않아도 전체 원자의 양이 전체 원자 수 B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분의 5 대 44분의 3이고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구하면 결국에는 55 대 12 이렇게 나올 거야.
Q5번 볼게요. Q5번 0도씨 1기압. 자, 이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다른 말로 표준 상태라고 한다 라고도 했어. 표준 상태입니다. 이 표준 상태에서 기체 X 5.6L와 CO2 기체 5.6L의 질량이 각각 얘의 질량은 4g, 얘의 질량은 11g 일 때 분자량을 구하래. 분자량. 얘의 분자량을 구하래. 근데 우리 다시 계속씩 반복하지? 1몰의 양, 즉 얘를 우리는 화학식량의 그램 퍼 몰 붙이면 된다 그랬어. 얘는 질량 분의 분자량. 미안. 이거 1몰의 양이라고 하지 말고 기체의 양 몰이라고 할게요. 분자량, 화학식량이라고 했었지?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기체의 양 몰에다가 질량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5.6L래. 5.6L야. 그러면 5.6L는 우리 0도씨 1기압에 1몰의 부피가 22.4L였지? 그럼 5.6L는 4분의 1몰이 되겠네. 4분의 1몰. 얘도 4분의 1몰 값이야. 그래서 CO2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어. 4분의 1분의 10이라면은 CO2의 분자량 44 나온다. 확인해 줄 수 있겠지? 기체 X도 마찬가지야. 4분의 1분의 4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체 X의 분자량은 16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6.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뭐 0도씨 1기압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6m의 질량이 8g, 이산화탄소 기체 12L의 질량이 22g 일 때 얘의 분자량을 구하래.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뭐 했었냐면은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분자량비가 뭐랑 똑같다라고 했었냐면은 밀도비랑 같다라고 우리 얘기했었어. 그럼 우리 여기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 기체의 밀도. 밀도 구하는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럼 기체 6L의 질량이 8g이라고 했으니까 기체의 밀도는 6분의 8이 되겠지? CO2 기체 12L의
질량이 20이라 그랬으니까 CO 이거는 지금 기체 Y의 밀도야. CO2 기체의 밀도는 12분의 22가 되겠지? 얘가 분자량비랑 같다고. 기체 Y의 분자량 뭔지 모르겠어. 얘는 기체 Y의 분자량이야. 여기다가는 CO2의 분자량 써주면 되겠네. CO2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하니까 44. 그러면은 이거 구해줄 수 있겠지. 아니, 계산 이거 전체 12로 곱하면 16 대 22는 x 대 44니까 y의 분자량은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 쉬웠겠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문제 안에 있는 개념을 너네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2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원소 X는 산소와 결합하여 분자식이 XO2인 화합물이 된다. X 56g이 산소 128g과 결합을 한다. 그랬을 때 원소 X의 원자량 분자식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분자식은 XO2가 돼야 돼. 이 XO2의 의미가 뭐냐면 XO2의 의미는 만약에 XO2 분자 1몰이 있다라고 하면은 X 원자는 1몰이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원자 2개 있으니까 2몰이 있는 거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X 원자량 몰라. X 원자량은 모르는데 산소의 몰질량이 128g/몰이래. 그러면 128g 질량을 산소 원자 몰질량 g/몰로 나누면 얘가 몇 몰인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지. 이거 계산하면은 아마 8몰이 나올 거예요. 지금 얘가 8몰이라는 거는 산소 원자가 8몰이 된다라는 건 X 원자는 4몰이 돼야 되는 거고 XO2 전체 분자의 양도 4몰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지. 얘가 8몰이 있으니까. 그러면 X 원자량 얼마인지 몰라. 근데 X의 질량 56g이야. 얘가 몇 몰이 나와야 되냐면 4몰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리 X는 14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 3번. 산소 기체 1몰에 포함된 산소 원자 수는 2몰이다. 기체 1몰, 산소 분자 1몰에 포함된 산소 원자의 양 2개 있잖아. 그러니까 2몰 되는 거 맞고요. 1번은 맞는 거야.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물 1리터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분의 1몰에 해당한다. 1몰은 22.4리터니까 1리터는 22.4분의 1몰 맞네? 라고 하면 안 돼.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이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이 부피에 해당되는 거는 기체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차라리 수증기는 이렇게 나왔어야 해. 기체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3번 0도씨 일기압에서 질소 기체 0.5몰의 부피는 11.2L이다. 맞죠? 왜냐하면 1몰의 부피가 22.4기 때문에 0.5는 11.2L 되는 거 맞습니다. 4번 이산화탄소 1몰에는 총 3몰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지? 1몰 곱하기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총 원자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3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탄소 원자의 양은 1몰, 산소 원자의 양은 2몰이니까 총 원자의 양은 3몰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암모니아 1몰에는 수소 원자. 자, 암모니아 1몰이니까 여기서는 질소 원자의 양은 1몰, 수소 원자의 양은 3몰이 있는 거야. 근데 수소 원자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3몰,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4번 같이 보도록 할게. 4번 질량이 10g인 비닐 주머니에 비닐 주머니 자체의 질량이 10g이야. 메테인 기체를 가득 채웠대. CH4 기체 가득 채웠대. 그러고 측정해봤더니 18g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건 메테인 기체 자체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18에다가 비닐봉지의 양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메테인 기체의 질량이 8g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동일한 비닐 주머니에 프로페인 기체를 채웠대. 이번에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프로페인 기체 C3H8 기체를 채웠대. CH4를 채운 비닐 주머니와 수소 원자수가 같아져야 된다. 수소 원자수가 같아져야 된대. 얘네 두 개의 수소 원자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겠지? 그러면 얘 먼저 수소 원자수를 구하려면 각 몇 몰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CH4 분자량, 얘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16 되는 거고,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8하니까 44가 되겠네. 그러면 먼저 CH4 기체의 양을 구할 수 있겠지? 몰을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돼. 그럼 화학식량 분자량 16분의 여기 질량 나와 있지? 8 해주니까 0.5몰이 된다. 메테인 기체의 양은 0.5몰. 근데 우리가 알고 싶던 건 수소 원자야. 이 메테인 기체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은 0.5 곱하기 이 분자가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의 수 4 하니까 2몰 해주면 되겠지? 수소 원자의 양은 2몰이야. 아까도 했지만 수소 원자의 양이 곧 수소 원자 수야. 수소 원자 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 2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됐었지? 이게 수소 원자 수야. 그럼 같아져야 되잖아? 얘랑 지금 구하라는 건 프로페인 질량이야. 질량 뭔지 몰라. 프로페인 질량 X라고 할게. 질량 뭔지 모르는데 분자량이 44야. 그럼 얘는 지금 전체 프로페인의 양이 나오겠지? 분자량분의 질량 했으니까. 근데 이 프로페인의 양에다가 수소 원자수를 곱해주면 수소 원자의 양이 나올 거고, 그치? 이 프로페인 기체에 수소 원자 8개 있어. 8을 곱해주면 수소 원자의 양이 나올 거고, 여기에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해 해주면 수소 원자 수가 나오겠네.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아져야 되잖아. 얘네 두 개가 같아져야 되잖아. 쓸데없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해 지우고 44분의 8x가
2가 되어야 된다. 그럼 x가 얼마겠느냐? 잠깐만,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수소 원자수 8. 맞네? 맞지? 맞잖아.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나와야 되지?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나 왜 틀렸다고 생각했지? 자, 11g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 얘들아,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다. 이거 밑줄 치고 이런 말 나오면 항상 너네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기체의 양이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한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양이 같다라는 거를 꼭 써주세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까지 같아. 그러면 같은 몰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양이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산소 원자의 질량이 16g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O2 분자의 질량이 44g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산소 원자 분자량 확인할 수 있지? 산소 원자량은 16이니까 16 곱하기 2하니까 32. 그러면 이 산소의 양을 알 수가 있어. 분자량분의 질량 해주면 산소 원자의 양이 2몰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와 얘의 기체가 같기 때문에 이 XO2의 양도 2몰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기체의 양이 같기 때문에. 32분의 16 했는데 내가 2몰이라고 적었어. 미안, 32분의 16은 2가 아니지. 2분의 1이지. 2분의 1. 2분의 1몰. 2분의 1몰이에요. 그러면 XO2 2분의 1몰이 44g이 있대. 그러면은 이 XO2의 화학식량을 알 수 있겠지? 몰질량. XO2의 분자량 확인할 수 있을 거야. 2분의 1분의 44 하면 되겠지? 그러면 분자량 88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하라는 건 X의 원자량이야. X의 원자량. 이 XO2의 분자량이라는 건 X의 원자량에다가 산소의 원자량 곱하기 2. 한 개 88이라는 거잖아. 근데 산소 원자량 곱하기 2 한 거 32잖아. 그러니까 X 원자량은 5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X 원자량은 56이다. 자, 뒤로 넘겨서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입자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6번 1번 철 56g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 그러면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 되겠지? 철은 56g/몰이래. 56분의 56하니까 철은 1몰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질소 N2 2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 그러면은 질소가 2몰이 있는데 질소 기체 분자에 질소 원자 2개 있으니까 얘는 4몰이 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 3번 물 36g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 물 36g이래. 그럼 질량을 물의 분자량 H2O의 분자량 18이지?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니까 얘로 나누면 2몰인데 이거는 물 분자의 분자의 양인 거고, 들어있는 원자의 양이니까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3을 곱해주면 얘는 6몰이다 확인해 줄 수 있겠지. 4번 포도당 180g. 포도당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이야. 그럼 그거 180 나올 거거든? 그래서 분자량 180분의 질량 180 하면 얘는 1몰. 분자의 양은 1몰. 분자의 양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1몰 하면 돼. 5번 0도씨 1기압에서 암모니아 기체 11.2리터.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 근데 11.2리터라고 했으니까 0.5몰.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입자의 양이 가장 많은 거, 물 분자의 원자 양. 3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자 얘들아, 7번도 똑같이 0도씨 1기압에서 동일한 플라스크에 밑줄 치고, 동일한 플라스크라는 건 부피가 같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체를 각각 채운 모습을 나눈 동일한 플라스크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보면 여러분들 항상 뭐 써놔야 된다고? 이거는 전체 기체의 양이 같다 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일정 온도 압력, 부피 같다, 무조건 기체의 양이 같다. 자, 가 플라스크에는 지금 O2 기체가 있는 거고, 나 플라스크에는 메테인 기체가 있는 거고, 다 플라스크에는 X 기체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빈 플라스크 무게가 150g이야. 가는 156.4, 나는 153.2, 다는 162.8. 그러면 이 플라스크 무게를 빼주면 그 기체의 질량이 나오겠지? 그러면 예은아, 가의 질량 얼마 나와? 6.4g. 지원아, 나의 질량은 얼마 나와? 3.2g. 준서야, 다의 질량은? 12.8g. 너네 각각 질량 다 구했고, 그러면 질량 나와 있으니까 얘의 분자량을 알면 그걸로 나누면 기체의 양을 구할 수 있겠네. 기체의 양을 구해보자. O2의 분자량 30이지? 16 곱하기 2하니까 그럼 얘는 32분의 6.4 하면 O2 기체의 양이 나올 거야. 그럼 320분의 64, 그럼 5분의 1? 5분의 1은 0.2몰인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 16분의 3.2, 160분의 32, 5분의 1, 0.2몰. 그럼 얘도 무조건 0.2몰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볼게. X의 몰질량은 64g/몰이다. 몰질량은 화학식량의 g/몰 해준 거라고 했어. 그러면
화학식량 뭔지 모르겠어. X야. 근데 질량은 12.8이야. 그러면 X를 구하면 되겠지? X는 0.2분의 12.8 하면 되겠네? 그러면 64.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는 기체 분자의 양이 다 같으니까 같은 거에 아보가드로 수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분자 수도 같겠지? 다 니은은 틀렸어. 가나다가 똑같아야 돼. 디귿 총 원자 수는 가와 다가 같다 라고 했는데 가의 원자 수는 0.2 곱하기 2 곱하기 NA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요 X의 화학식량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 얘가 어떤 분자로 어떤 원자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는 알 수가 없어. 구성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X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원자 X, Y, Z의 질량을 비교한 거다. Y의 원자량이 24일 때 X, Z의 몰 질량. 자, 지금 X 3개와 Y 1개 똑같고 Y 4개와 Z 3개가 똑같아. 근데 Y의 원자량이 24래. 얘가 하나가 24야. 그러면 X 하나의 원자량이 8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8 곱하기 3은 1 곱하기 24랑 똑같아야 되니까. 자, Y 4개래. 그러면 24 곱하기 4 96이랑 똑같아야 돼. Z 원자 3개가. 그러면 Z 원자량이 이거 3으로 나누면 3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XZ의 몰 질량은 X 원자량 더하기 Z 원자량 하면 되니까 8 더하기 32에서 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밑줄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다. 그러면 거기 항상 위에다가 기체의 양이 모두 같다를 꼭 써두라고 했어. 지금 이 문제만 거의 뭐 3개 본 것 같아. 같은 온도와 압력, 부피 같다. 그럼 기체의 양이 같다. 그럼 X2 0.64g, Y2 0.04g, ZX3 아니 X3 아니고 X2 0.88g.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러면 우리 기체의 양을 알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뭐 X 원자량도 알 수 없고 Y 원자량도 알 수 없고 Z 원자량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체의 양을 그냥 너네가 정해줘. 뭐 얘 그냥 1몰씩 있다. 각각 1몰씩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 몰질량 나와있지? 몰질량은 분자량에 화학식량에 g/몰 붙이면 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 구해주면 돼. 분자량 어떻게 구하냐? 기체의 양분을 질량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몰질량 0.64g/몰 나올 거고 얘는 0.04g/몰 나올 거고 얘는 0.88g/몰
몰 나올 거잖아. 얘가 몰 질량이야 각각. 그럼 어차피 x2가 y2의 16배이다. x2가 y2의 16배이다. 맞지? 기억 2배이다 라고 했는데 16배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지. 자, 니은 같은 거 많이 물어봐. 니은 중요해. 밀도 구하라 그랬어. 밀도. 근데 밀도의 기본적인 공식을 대입하면 되거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지금. 근데 우리 부피가 일정하잖아. 부피 같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피 빼고 밀도는 그러면 질량비랑 같겠네. 밀도비는 질량비랑 같겠네. 그럼 기체의 밀도가 뭐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보면은 질량이 가장 큰 게 밀도가 가장 큰 거야. 그러면 질량이 ZX2가 제일 크니까 밀도도 ZX2가 가장 크겠다. 리은은 맞는 거. 디귿 원자량 B를 구하래. 여기 문제도 확인해야 되는 게 그냥 원자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자량 B를 구하래. 왜냐하면 기체의 양을 우리가 임의로 정했으니 B로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x가 0.64가 돼야 되는 거고 x2 분자량이 0.64랑 같은 거니까 y2 분자량이 0.04야. y 더하기 y가 0.04야. 그럼 여기서 x의 원자량은 0.3이라고 할 수 있고 y의 원자량은 0.0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x 대 z의 원자량 b는 0.32 대 0.0이니까 뭐야 이거 16대 1인가? 나 뭐 잘못 적은 거 같은데 z를 구하라는데 y를 써놨네? 자, 그러면은 여기 z 더하기 x 더하기 x가 0.88이야. 그럼 x2가 0.4니까 z는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0.16 이게 아니라 계산 왜 이래? 자, 24 이렇게 돼야겠지? 0.24. 그러면 x 대 z는 0.32 대 z 0.24네. 8로 나누면 4 대 3. 디귿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마지막 페이지 10번 그림은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기체를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2리터. 근데 여기는 일정 온도, 압력이 일정한지는 모르네. 그냥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라고 나와 있어. 기체의 양이 같다? 대뜸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H2 4g이래. 그리고 CH4는 나는 16g, NH3는 8.5g. 그러면 얘는 각각의 분자량 알 수 있으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에서 기체의 양을 먼저 구할 수 있겠다. 그치? H2 분자량 1 곱하기 2 하니까 2 분의 질량 4 하니까 H2는 2몰 있는 거고 CH4 12 더하기 1 곱하기 4 하니까 분자량 16 분의 질량 16 있으니까 1몰 있는 거고 NH3 질소의 원자량 14 더하기 수소 1 곱하기 3 하니까 분자량 17 분의 질량 8.5. 그럼 얘는 170분의 85 하니까 2분의 1 0.5몰. 이렇게 먼저 분자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기억 가와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 수소 원자의 양을 구하래.
그러면 이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사물, 가와 나. 얘도 마찬가지. 분자의 양에다가 이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수를 곱해주면 돼. 사물. 그래서 같아. 기억 맞는 거. 니은 기체 분자의 양이 가장 적은 것. 얘는 2몰, 1몰, 0.5몰이니까 기체 분자의 양이 가장 적은 건 다다. 니은 맞는 거.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가장 큰 거. 부피가 가장 큰 거. 그러면은 2몰의 부피는 얘는 22.4 곱하기 2. 얘는 22.4. 얘는 22.4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가장 큰 건 기체의 양이 가장 큰 거겠네. 가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혹시 알람? 네. 11번 표는 몇 가지 화합물의 몰질량을 나타낸 거다. 자, ZX의 몰질량이 28이고 ZX2의 몰질량이 44이고 ZY4의 몰질량이 16이다. 그럼 너네는 이걸 보고 각각의 원자량부터 먼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얘는 Z 원자량 더하기 X의 원자량이 28이라는 거고, 얘는 Z의 원자량 더하기 2 곱하기 X의 원자량이 44라는 거고, 얘는 Z의 원자량 더하기 4 곱하기 Y의 원자량이 16이라는 거. 그럼 너네 이거 연립해서 각각 X 원자량, Y 원자량, Z 원자량 한번 구해봐. 준서야, X 원자량 구했어? X 원자량 얼마 나왔어? 16. 지원아, Y 원자량 구했어? 얼마 나왔어? Y 원자량 1. 그럼 예은아, Z 원자량은? 12. 잘했어. 똑똑합니다. 자, 기억. 그러면 X가 제일 크고 Z가 그 다음 Y가 제일 작은 거 기억 맞는 거고, 니은 몰질량 Y2X는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해주면 되겠지? 그럼 Y2X의 몰질량은 18. ZY4 12 더하기 1 곱하기 4 하니까 16. 그거보다 크다. 맞지, 니은? 몰질량 분자량에 그냥 단위만 붙인 거야. 그러니까 몰질량 구하라는 건 결국엔 분자량 구하라는 거고. 디귿 X원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 X원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 자, 얘가 그램 퍼 몰이니까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은 얘 역수 취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X원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은 16분의 1이 되는 거야. 16분의 1이 되는 거고, ZY4 1g에 들어있는, 그럼 얘는 분자량 16이었으니까 16분의 1이 되는 거겠지?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 똑같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12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다. 일정한 온도, 압력, 부피 같다? 그럼 여기 밑줄 치고 항상 기체의 양이 같다. 이거 꼭 써놔야 된다라고 했지. 기체의 양이 같다.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구해라. 자, 기억 밀도 나왔어. 밀도 나오면 항상 너네는 밀도의 기본 공식부터 쓰라 그랬어.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근데 부피 일정하다면 밀도비는 질량비가 되겠네.
그러니까 질량이 A가 더 크니까 기억은 맞는 거겠지? 니은 양, 기체의 양은 같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얘는 같아야 돼. 디귿 몰질량이라는 건 원자량, 분자량을 얘기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몰질량 단위 봐봐. 디귿 몰질량 단위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이거잖아 단위가. 근데 얘가 일정하다며 지금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며. 그러면 결국엔 몰질량은 또 질량비랑 같겠네.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지금 A가 더 크니까 디귿도 맞는 거. A가 D보다 커. 리을 기체 분자의 개수. 기체 분자의 개수는 기체의 양이 같으니까 기체 분자 수도 같겠지? 기체의 양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을 리을이 같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 디귿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13번.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5.6m. 부피가 5.6L래. 그럼 얘를 1몰의 부피인 22.4L로 나누면 기체의 양이 나오겠네. 기체의 양이 먼저 나올 거야. X2의 기체가. 근데 이 X2의 질량이 8.0g이래. 그럼 얘 분자량도 확인할 수 있겠지? 분자량은 기체의 양분의 질량 3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디귿은 일단 틀렸네. X2의 몰질량, 분자량은 32야. 디귿은 틀렸어. 기억, X2의 분자수는 기체의 양이 0.25몰이야. 0.25몰에 분자수 6.25 곱하기 10의 23제곱 해줘야 되겠지? 아보가드로 수 곱해주면 얘가 분자수야. 딱 봐도 3.0은 아니잖아. 기억은 틀렸고. 니은 X 원자의 양은 분자의 양이 0.25몰인데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X 원자 2개 있어. 그러니까 얘 원자의 양은 0.5몰 되는 거 맞네요. 답은 니은 2번만 답이 되겠다. 우리 지금 12문제나 풀었어요. 12문제 풀어놨는데 시간이 훅 가버렸어. 한 10분만 쉬다가 화학 반응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몰과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이 뭐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를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들도 알다시피 반응물을 왼쪽에다가 써주고 생성물을 오른쪽에다가 써주고 화살표는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거기에 수증기 생성 반응을 한번 볼게.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고 생성물이 수증기일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H2와 O2가 반응해서 H2O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반드시 기억해주고 반드시 화학 반응식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상태야. 상태를 꼭 표현을 해줘야 돼. 수소는 기체야. 산소도 기체야. 확실히 아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 H2O 같은 거 보면은 얘 내가 수증기 생성식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니까 기체를 써줘야 돼.
근데 너네들도 알다시피 물을 이 H2O는 상태를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왜냐하면 H2O가 고체면 우리 얘를 얼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H2O가 액체면 물이라고 표현을 해. H2O가 기체면 수증기라고 표현을 해. 그렇기 때문에 각각 뭐를 어떤 거를 표현해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식을 반드시 화학 반응식에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너네들 흔히 이거랑 얘는 액체가 없어. 기체 이렇게 있어. 기체의 표현은 다 알고 있어. 이산화탄소라고 하잖아 우리. 이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만약에 CO2를 S 고체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드라이 아이스야. 그렇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태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개수 맞추는 거. 개수 맞추는 거. 자, 얘는 뭐부터 맞추냐면은 산소가 2개야. 근데 여기 산소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라고 써줘야 되고 수소가 4개야. 수소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라고 표현을 해서 개수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수 맞추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개수 맞추는 거. 그래서 사실 화학 반응식 자체는 이게 다고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나와 있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매우 어려워질 거야. 근데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 뭘 알 수 있어? 반응물이 뭔지, 뭐가 있는지, 생성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으면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우리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할 거야. 개수 B가 뭐랑 똑같은지. 개수 B. 요 2, 1, 2가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이게 바로 양의 비, 몰수 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가 1몰이 있어. 그러면 수소 기체는 2몰이 있는 거고 이 수증기는 2몰이 있는 거야. 이렇게 몰수비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몰수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자의 분자수비도 확인할 수 있어. 왜냐하면 몰에다가 아보가드로수만 곱해주면 분자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자수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몰수비가 같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비도 확인할 수 있어. 기체의 부피비도 같아. 근데 여기서 뭐는 아니냐면 기체의 질량비는 달라. 질량비는 달라. 개수비는 질량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질량은 어떻게 구해? 이 질량은 개수비에다가 뭐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화학식량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원자량, 분자량 그런 화학식량을 확인을 해줘야 돼. 각 기체의 각 물질의 원자량,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개수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념은 얘들아 화학 반응식 이게 다야. 개념은 이게 다야. 개념은 진짜 간단해. 간단한데 이제 너네가 문제를 보면은 항상 수능 킬러 문제라는 게 화학 1에서 수능 킬러 문제라는 게 요 단원에서 나와
너네도 언제든지 내신에서 문제 어렵게 낼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문제 어렵게 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간단한 문제부터 확인을 할게. 거기 예제 문제 볼게요. 나트륨 46g이 충분한 양의 물과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 너네들 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화학 반응식 쓰기.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봐. 화학 반응식에는 반드시 상태를 표현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나트륨은 금속이야. 금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체. 근데 얘가 물이랑 반응한대. 물이라 그랬어. 수증기라고 안 했어.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액체로 써줘야 돼. 수소기체가 나온대. 우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은 수산화 나트륨 나오죠? NaOH. 얘는 수용액 상태야. 수용액 상태는 AQ라고 표현을 하지. 이렇게 먼저 화학 반응식을 써줘. 다 맞춘 건 아니지. 개수를 맞춰야 돼. 이제 개수 비교를 하셔야죠. 지금 수소 때문에 개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얘부터 건드려봐. 나트륨. 나트륨 만약에 2라고 표현을 해볼게. 틀릴 수도 있어. 그럼 나트륨 2개 있으니까 여기 나트륨 2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산소가 2개 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2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럼 수소는 4개 있어. 그럼 수소 여기 2개에 여기 수소 2개 있으니까 수소 개수도 맞춰졌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개수를 비교하면. 자, 지금 구하라는 게 수소기체의 질량을 구해라. 나트륨 46g이 반응을 한대. 나트륨 질량을 알려줬네. 그러면 얘 나트륨의 원자량을 나눠주면 몰수 나와. 나트륨의 원자량 2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나트륨은 지금 2몰이 있는 거야. 자, 기체의 양의 비는 기체의 양 또는 그냥 물질의 양 똑같아. 물질의 양의 비는 개수비랑 똑같아.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수소기체야. 이거 1이지? 개수 1입니다. 1일 때 2일 때 2몰 있으니까 1일 때 얘는 1몰이 있겠죠? 수소기체는 1몰이 있을 거야. 질량을 구하래. 그러면 H2 분자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네. 1 곱하기 2 하니까 H2의 분자량은 2. 그래서 수소기체의 질량 2g이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개수 B.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학식 만들기부터 잘해야 돼. 개수비가 틀리면 그냥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화학 반응식 먼저 써봐봐. 자, 보면은 뷰테인 CH10 C4H10 기체가 뷰테인 기체가라고 나와 있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모두 반응한대.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해. 그럼 얘들아 여기서 화학 반응식 만들 때 이거 지금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이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O2 연소시키면 불에 태우면 연소시키면 무조건 나오는 게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랬어. 거기에 물과 항상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고요. 물은 액체예요.
나 수증기가 나온다고 안 했어. 물이 나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액체 표시해줘야 돼. 자, 계속 맞춰보면 여기 탄소 4개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앞에 4 써줘야 돼. 그럼 이제 수소를 맞출 거야. 수소 10개 있어. 여기 수소 이미 2개 있으니까 개수 5라고 써줘야 돼. 그럼 이제 산소의 개수. 여기 4 곱하기 2는 8 더하기 5 곱하기 1은 5. 홀수네. 13개 있어. 그럼 여기는 2분의 13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개수는요. 개수는 항상 정수비로 구해야 돼. 정수비 아니고 자연수비. 그렇기 때문에 2로 다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화학 반응식 2C4H10 기체, 뷰테인 기체와 13개의 산소가 반응을 해서 8개의 이산화탄소 기체와 10개의 물 분자를 생성한다. 이렇게 개수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개수비 지금 여기 뭐 구할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 부피.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야. 그럼 봐봐. 200 13 8 얘만 따져줘야 되겠지? 얘 개수비 만약에 물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못 구해. 개수비로 따질 생각하지 마. 물이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피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물의 밀도가 나오면 모를까? 물의 밀도와 질량이 나오면 모를까? 얘 개수비로 절대 부피 못 구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 0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 기체 30리터. 얘가 30리터야. 그때 이산화탄소 기체 굳이 22.4로 나눌 필요 없지. 몰수를 확인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냥 개수비가 기체의 부피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대 8, 즉 1대 4는 30대 120리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굳이 몰수 확인할 필요 없이 개수비가 기체의 부피비이기 때문에 2대 8은 30대 X에서 120리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거기 에탄올 산소와 반응한다. 그럼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 얘 한번 반응식 완성해 보세요. 에탄올은 액체. 개수 같이 확인해 볼게. 탄소 2개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소 2 써줘야 되는 거고. 수소 5개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수소 이렇게 6개 있어. 여기에 수소 6개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3 이렇게 써줄 거고. 그러면 산소가 4개와 3개 더하니까 산소 총 7개 있어. 근데 하나는 여기 있지? 여긴 6개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3 이렇게 적어주면 개수 다 맞춰줬어. 지금 나와 있는 게 에탄올 11.5g 질량이 나와 있어. 에탄올 11.5g. 그럼 얘를 에탄올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6 더하기 16 하면 되겠지? 그럼 이 에탄올의 화학식량 46입니다. 그럼 얘 에탄올의 양이 나올 거야. 460분의 115. 4로
되겠네. 4분의 1몰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의 부피,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럼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얘는 액체인데요? 부피비 못 따지지 않나요? 근데 얘 부피로 계산 안 하고 질량으로 계산했었잖아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로 나와 있을 때는 부피로 나와 있을 때는 얘의 부피를 못 구하지만 저거는 애초에 기체의 양을 계산할 때 질량으로 계산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피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 물부피는 못 구하겠지? 물부피는 못 구할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는 구할 수 있어. 1대 2기 때문에 4분의 1몰 대 몇 몰이냐? 그럼 얘는 2분의 1몰이 돼야 되겠네? 1대 2니까 4분의 1 대 x에서 얘가 2분의 1몰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 22.4리터인데 2분의 1몰을 해야 되니까 얘는 11.2리터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네. 마지막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 수소와 수소기체의 최소 부피. 암모니아가 이번엔 반응물 아니고 생성물이야. 얻기 위한 거니까. 자, 얘는 합어법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개수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질소 2개, 여기 질소 2, 수소 6개니까 3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지금 구하라는 게 0도씨 1기압에서 암모니아 68g을 얻어야 된대. 질량 나와 있어. 그럼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기체의 양이 나오겠지? NH3의 분자량 14 더하기 1 곱하기 3하니까 17.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몰이 있는 거야. 암모니아 3몰을 얻기 위해 수소기체의 최소 부피, 수소기체. 그러면 얘가 지금 3대 2잖아. 2일 때 3몰이니까 이 수소기체는 지금 6몰이 필요하겠네. 1몰의 부피가 22.4리터야. 그러면 6몰의 부피는 22.4 곱하기 6 해주면 답 나오겠죠? 134.4리터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뒤로 넘겨서 개념 평가 문제 나와 있습니다. 개념 평가 문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만 풀고 우리 이제 집에 갑시다. 1번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지금 1번은 산소의 개수가 안 맞지? 그러니까 틀렸어. 2번도 산소의 개수가 맞지 않죠? 반응물에는 20개 있어야 되는데 생성물에 10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은 이렇게 같다 표시 쓰면 안 되지?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4번은 지금 철 개수는 맞고 탄소 개수도 맞는데 산소가 반응물에 9개 있죠? 2 곱하기 3, 6개에 3개 있으니까 산소 9개 있는데
생성물의 산소 6개밖에 없으니까 4번 틀렸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5번이 답이고. 2번. 어떤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 지금 2번 보면은 반응 전에는 지금 4개의 X2가 있고, 그치, 4개의 X2가 있고 4개의 Y2가 있어. 근데 반응 후에는 지금 결합해서 XY2 X 한 분자 Y 두 분자가 결합한 거 있을 거야. 그 모양이 지금 4개 있어. 반응 후에는 4개의 XY2가 있고, 나머지 이제 반응 못하고 남은 게 X2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반응한 분자 수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반응한 X2 분자와 Y2 분자가 몇 개씩 반응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X2가 원래 4개 있었는데 반응 후에 X2 2개 있어. 그러면 2개만큼 반응을 했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Y2는 원래 4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Y2 분자가 없다라는 건 4분자 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Y2는 지금 4개 분자가 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자, X2와 Y2가 반응을 해서 지금 누가 된 거냐면 XY2, 생성물이 XY2가 나왔으니까 XY2가 생성물이 됐는데, 우리 기체의 개수는 반응물에서는 반응한 비를 써줘야 됩니다. 2개 반응했고 4개 반응한 거야. 그리고 생성물의 양 얼마나 생성됐냐면 4분자가 생성됐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줘야 돼. 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나타내는 건 반응한 반응물, 얼마나 반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성됐는지를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X2와 2개의 Y2, 2개의 XY2 분자 생성,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죠? 얘는 원래 상태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태식을 못 나타내 준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전체 원자 수는 같죠? 화학 반응을 했다고 전체 원자 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니은은 반응 후 일정합니다. 전체 원자 수는. 디귿 2몰의 X2가 모두 반응하려면 X2 2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Y2는 얘가 1대2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X2가 2몰 필요하면 Y2는 3몰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답은 1번 기억.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X2가 4분자 있었고 Y2가 4분자 있었어. 근데 얘가 반응을 한 거야. 얼만큼 반응했냐? 1대2로 반응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다 반응한 게, 얘가 만약에 3호를 반응하면, 얘가 만약에 4만큼 반응을 하면 얘는 8만큼 반응해야 되잖아. 근데 4 빼기 8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얘가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반응한 거는 얘가 다 반응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2몰만큼 반응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생성됐느냐? 1대 2대 2로 생성되니까 2대 4대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반응 후에는 2몰 얘 다 반응했고 3몰 이렇게 생성된다. 그래서 반응 전에는 4 이게 반응 전, 이거는 반응, 얘는 반응 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3단계로 변화로 썼잖아. 반응 전, 반응 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야, 너네도.
볼게요. 밀폐 용기에 NO2 1몰을 넣었더니 일부가 반응해서 N2O4가 생성되었다. 3번. 화학 반응식 친절하게 알려줬어. NO2 기체가 반응했더니 N2O4 기체가 생성되었다. 근데 얘가 반응 전에 1몰을 넣었대. 근데 반응을 했어.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모르겠어.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X로 표현을 할게. 자, 얘가 지금 2대 1만큼 반응한 거잖아? 얘를 X몰 생성됐다라고 하면은 1일 때 X니까 얘는 2X몰만큼 반응을 했겠지? X몰만큼 생성됐으면 얘는 2X만큼 반응을 했을 거야. 2대 1이니까. 그럼 반응 후에는 빼면 돼. 1-2X몰만큼 있을 거고 반응 후 남는 게 1-2X몰만큼 있을 거고 얘는 생성된 게 X몰만큼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응 후 용기 속에 존재하는 기체의 전체 양이 0.8이래. 1-2x 더하기 x가 0.8몰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 x 구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0.2 되니까 x는 0.2몰이 될 거야. 그럼 반응 후 남아있는 건 얘는 1-2 곱하기 0.2 하니까 0.6몰만큼 반응하고 남았을 거고 얘는 0.2몰만큼 생성이 됐겠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대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 반응식은 알루미늄 이 6개의 염산 수용액을 만나면 너네들이 이거는 원자수를 비교하면 답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답 이거는 AlCl3 염화 알루미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건 계속 맞춰야 되겠네. NO2 기체 H2O 기체 HNO3 기체 NO 기체 수소부터 맞출까? 여기 수소 하나야. 여기 수소 2개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2라고 써. 그러면 이제 질소 지금 얘하고 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자. 그럼 질소수를 맞춰줘야 되겠지? 질소수 X는 여기 질소 2개에다가 Y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X는 2 더하기 Y 나오는 거고 산소수를 맞춰주면 2X야. 2X 더하기 1은 산소수 여기 6개 더하기 산소수 Y개. 이거 연립해주면 되겠죠? X는 2 플러스 Y니까 여기다가 2 플러스 나 갑자기 뭐 이거 중학교 수학 선생님 된 것 같은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 플러스 2Y 플러스 1은 6 플러스 Y. 그럼 Y는 1이래. 아 뭐야 근데 이거 여기 나와 있구나. 아, 여기 어차피 1이라고 나와 있었네. 그러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3
2 더하기 1하니까 3. 근데 혹시나 여기도 뚫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미정계수 사용해서 이용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억은 맞는 거였고 니은 A는 3, B는 1, C는 2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6. 니은은 틀렸고 디귿 알루미늄 2.6g을 얘 2.6g이야. 근데 알루미늄 몰질량 나와 있지? 26. 화학식량 26g/몰로 나눠주면 알루미늄의 양 0.1몰이 나올 거고 충분한 얘와 너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된 수소기체의 양. 자 그러면은 2 대 3은 0.1 대 0.15몰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0.1몰 아니잖아? 디귿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아마 저기 잘릴 것 같아서 여기다가 5번. 고체 알루미늄이 자 그러면 고체 알루미늄이 산소기체와 반응 그래서 산화알루미늄을 생성했대. 산화알루미늄은 고체 생성. 그랬을 때 먼저 반응 계수부터 맞춰줘야 되겠지? 알루미늄 2개 있어. 여기 알루미늄 2 맞춰줘야 될 거고 근데 여기는 산소가 2개 있고 여기는 산소가 3개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얘 3이 6개 맞춰주고 얘 2, 3, 6개 맞춰주면 알루미늄 몰수 다시 확인해야겠네. 알루미늄 여기는 4가 돼야 되겠다. 4 이렇게 산소수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춰주면 되니까 3, 2 그럼 알루미늄 4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준 거야. 고체 알루미늄 9g 얘가 9g이야. 알루미늄의 화학식량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7g/몰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알루미늄은 3분의 1몰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얘 질량이니까 얘 계속이 4대 3대 2야. 그럼 얘가 3분의 1몰 그러면 4대 2니까 얘가 3분의 1몰이면 얘는 6분의 1몰 되겠네. 얘가 2대 3이니까 6분의 1대 x 하면은 O2의 양도 구해줄 수 있겠다. 2대 3은 6분의 1대 x니까 2분의 얘는 4분의 1몰만큼 있겠네. 각각 물질의 양 먼저 구해줄 수 있고 그럼 기억 생성되는 산화 알루미늄의 질량 얘의 질량을 구하래. 질량은 기체의 양에다가 얘는 고체 물질의 양에다가 얘 화학식량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화학식량 27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산화알루미늄의 화학식량 102가 나올 거야. 그러면 17g 이렇게 나오겠네요. 양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질량 나오지. 니은 알루미늄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 알루미늄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 4분의 1몰만큼 반응했잖아. 그럼 얘도 질량 구하래. 질량은 양에다가 몰수에다가 얘 분자량 16 곱하기 2 하니까 32, 8g
그람.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 디귿 반응 부피비는 무턱대고 4대 3대 2다 하면 안 된다라 그랬어. 부피는 얘는 계산할 수 없어. 고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 부피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고체가 있기 때문에.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성립.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화학 반응식까지 했고요. 뒤에 2회차 과제 있어. 2회차 과제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바로 6번부터 개념평가 문제 6번부터 풀 거니까 6번부터 16번까지도 한번 풀어왔으면 좋겠어. 무턱대고 그냥 설명 듣는 것보다 풀고 설명 듣는 것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